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소수견 시간이 벌써 세 번째 모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들고 오셨어요? 네,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진행했던 HIV, 에이즈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병원놀이의 주제를 에이즈로 정한 이유 어디 있을까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4월 7일에 전주에서도 퀴어 문화 축제가 처음으로 열리기로 했죠. 그런데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해서 혐오라던가 이런 것들이 짙고 또 이런 혐오의 가장 근거라고 내세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에이즈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에이즈가 잘 알고 있는지 이런 편견을 좀 지워보자 하는 의도로 기획해 보았습니다. 네, 한국에는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현재 누적 생존자는 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전체 감염인은 12,000여 명, 그리고 생존자는 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려진 통계에서 잡히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좀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어 굉장히 있어요. 힘들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정확한 통계는 좀 확인이 안 되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에이즈는 뭐 신의 저주다. 이 전파력이 막강하고 한 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말씀하셨던 네. 편견도 많이 있고. 네. 정확히 어떤 병인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몰라서 막연한 공포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 소위 암이라던가 아니면 한참 저희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처럼 이 병 자체가 어떤 병리를 가지고 사람을 해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면역 체계가 깨짐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 기회 감염에 노출이 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HIV, 에이즈 이런 둘 다 익숙하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네. HIV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말하고요.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이런 면역이 깨진 병으로 질환이 이행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HIV 바이러스 감염이 곧 반드시 에이즈 환자다라고는 볼 수 없고 구분돼야 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깨지게 만드는 원인 바이러스가 HIV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실제 발병되는 그런 네. 상태. 그러니까 모두가 그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발병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요.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언론에서 이 부분을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공포심이 좀 조장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 감염인 그리고 에이즈로 발병되지 않은 사람들을 People Living with HIV라고 해서 PL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불러요. 이것이 국제 그 학계 공용 용어이고요. 이 PL과 환자는 구분되는 개념인 거죠. 네. 감염자라고 해서 다 환자라고 취급하는 건 잘못된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설명이셨고 이 또 하나의 오해가 전파 경로예요. 네. 네. 일단 어떻게 전파가 됩니까? 에이즈 바이러스는 체액으로 해서 전파가 되는데요. 체액이라고 하는 것은 땀, 침 이런 것들처럼 인체 밖으로 나오는 이런 체액이 아니고요. 몸에서 몸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들 가장 먼저 혈액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수혈에 대해서도 공포가 많았지만 사실 이제 지금 많은 정보가 있고 관리가 강화되면서 수혈은 2001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수혈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사실 마약 사용자에 있어서 주사기를 공용으로 돌렸을 때 혈액으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성 감염이라고 하는데 이제 모체가 에이즈에 걸렸을 때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태아로서 이행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 태아가 그 바이러스 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다 통계로 확인이 된 게 있고요.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성관계죠. 질, 분비물, 정액 같은 체액으로 전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성관계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99.2%라고 공식적인 통계로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가 바이러스 전파는 가장 주된 경로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자와 성관계 하면 무조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가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잘 치료받고 있는 경우,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매일 하나씩 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을 꾸준하게 먹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의학 그 기술로는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 수치가 0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학계에서
이제 동의가 된 수치이고요. 그래서 U 이퀄 U라고 저희가 구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U는 undetectable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 그리고 두 번째 U는 untransmittable 전염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미검출된 상태에선 전염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잘 치료받고 있는 감염인과의 섹스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 이제 가장 높은 거지만 에이즈 감염자라고 해서 무조건 감염되는 건 아니다. 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셨고 네. 또 한 가지 이제 불안감이 이제 앞에서 설명을 이미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생활 감염. 네.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면 옆에 있기만 해도 뭐 네. 기침하기만 해도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무성하시죠. 네, 뭐 컵 같이 쓰기, 뭐 김치찌개 같이 먹기, 화장실 같이 쓰기 전혀 문제가 없고요. 특히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사실 모기예요. 예, 그래서 모기도 인체 바뀌기 때문에 모기가 감염인을 물고 다시 비감염인을 문다고 해도 모기로는 절대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주사기는 다른 거예요? 네, 주사기는 주사기 안에 체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피가 있는 상태에서 몸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모기와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 다음이 이제 에이즈 감염과 관련해서 동성간 성관계, 네. 동성간 성향이가 에이즈의 주 원인이다. 네. 이건 어떤가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적인 정체성이라던가 남성, 여성을 구별해서 어떤 특정 집단에게 잘 발병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저희 80년대 초반에 에이즈가 처음으로 지구상에 발생이 됐을 때 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고 이 질병이 특히 이제 게이라고 하죠. 남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게이암이다라는 별칭, 그리고 뭐 천벌이다, 뭐 이런 편견들이 굉장히 시초가 됐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감염인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또 의학이 많이 진보했고 스스로 어떤 전파 경로에서 전파가 되는지 홍보하고 예방하고 함으로써 그 수년 사이에 그 소위 게이들 사이에서 그 에이즈 바이러스 전파가 굉장히 급감한 게 사실이죠. 오히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동성애자 사이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전파가 급감하는 시기에 오히려 이성애자들끼리 전파가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편견, 혐오 이런 것들이 에이즈 전파를 더 늘리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동성간 성행위로 에이즈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통계도 있다고 들었어요. 통계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 어떤 사회 안에서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만든 통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성 감염, 모체로부터 수직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7, 80%가 넘고요. 그리고 또 마약 사용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주사기로 인한 전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동성애가 굉장히 이 전파에 좀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통계들은 대부분 이런 다른 요인들이 잘 통제된 사회, 다른 요인들로 인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동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전파가 더 늘어난다라는 그런 일부 통계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네. 실제로 그런 통계가 이게 일반적인 기준으로 네. 통용되는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워낙 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갖는 네. 편견일 수도 있고요. 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네. 그 책임이 비도덕적인 행위 또는 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행위를 책임으로 좀 돌리는, 원인으로 돌리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이 성매매 여성들, 에이즈 보균자, 감염자와의 성매매 행위가 있었던 남성 패닉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한때 뭐 실검에 1위로 뜨고 네, 또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까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전적으로 자기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여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콘돔을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 결정권으로 자기 의도로 인해서 에이즈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죄를 묻고 싶은 마음이 투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인데요. 오히려 국가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강제적으로 주기적인 성병 검사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낙태 때도 사실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여성에게 죄를 물어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해서 여성의 몸을 통제함으로써 뭔가 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사실 뭐 옳지도 않거니와 효과도 없는 거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HIV 감염은 줄어들거나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근데 네. 유독 한국에서는 좀 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야기가 있네요. 네. 세계적으로는 신규 감염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역시 에이즈 관련한 사망률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한국에서만 신규 감염도 늘고 있고 에이즈 사망률도 늘고 있어요. 이유가 이것은 뭔가요? 정말 편견과 혐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연하게 모르면서 공포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누군가에게 죄를 묻고 동성애가 아니면 괜찮다 혹은 성매매 여성 아니면 괜찮다라는 이런 편견 때문에 그 일반적인 이성애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전파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막상 내가 걸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치료가 불가능할 것이다, 불치병이다, 나는 죽을 거다라고 숨어버리면서 오히려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사망률도 늘어나고 그 사람으로 인한 전파도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지금 청소년기에도 우리 국내에서 감염이 늘고 있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이 정말 안 되고 있는 나라죠. 뭐 피임 얘기도 하지만 사실 에이즈는 더더욱 열외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피임 교육도 안 되고 뭐 콘돔도 못 쓰고 이런 나라에서 뭐 비닐봉지로 뭐 콘돔을 대신한다 이런 충격적인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성매개 질환, 특히 에이즈를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이 더 많이 이원되고 있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에이즈에 걸리면 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감추려고 하고 네.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네. 보니 네. 더 쉽게 전파된다. 그렇죠. 스스로 네. 치료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동성간 성행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지는 네. 것만 피하면 괜찮을 거야. 네, 맞아요. 네, 이런 것들도 또 다른 원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구에서는 에이즈 감염률이 상당히 좀 낮춰졌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는 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청소년기부터 또 여러 가지 성소수자들 포함해서 꾸준하게 예방관리 그리고 교육을 하고요. 언제든지 콘돔이라던가 필요한 정보들을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한 국가에서 감염률이 낮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성교육도 정말 바뀌어야 돼요. 이 이야기는 매번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정말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에이즈를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네.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서구에서는 감염률이 낮아지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는. 네, 그게 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차이죠. 네. 자, 감염 경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치료 문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앞서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약을 꾸준히 보고 나면 네.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거의 소멸한다? 네, 네. 그럼 완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완치라고 하는 개념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가 0까지 떨어지면 더 이상 검출이 안 되고 또 일상인과 전혀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평균 수명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혈압 당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혈압 당뇨 꾸준하게 하루 약 매일 먹으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만 혈압을 완치한다, 당뇨를 완치한다라는 것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잖아요. 마찬가지 에이즈 역시 매일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하는 이런 혈압, 당뇨 같은 만성관리 질환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뭐 바이러스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불치다 이런 것들을 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편견과 혐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 발견될 때만 해도 네. 이렇게 이제 그 마땅한 약도 좀 없다 네, 이렇게 그렇죠. 들었고요. 네.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더 이상 치료 못할 병이 아닌 네.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성과가 그냥 얻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싸운 결과고요. 사실 에이즈가 지구상에 나타난 역사는 정말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짧은 역사인데 이렇게까지 의학이 진일보할 수 있었던 것은 감염인들이 자신을 걸고 헌신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고요. 지금 개봉하고 있는 120bpm이라는 영화도 많은 분들 보셨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1980년대부터 그 액트업이라는 단체가 나오는데요. 감염인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에이즈가 어떻게 걸리는지 뭐 학교에 찾아가서 콘돔을 나눠주면서 홍보하고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교육을 하고 또 제약회사와 정부를 찾아가서 약을 개발해라, 약값을 낮춰라, 우리를 살려내라 라고 끊임없이 싸웠던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나누리 플러스라고 하는 감염 당사자들 단체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감염인 인권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제약회사들이 약값을 낮추게 되기까지도 네. 상당히 오랜 기간들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네. 진행 중이고요. 네. 자, 어쨌든 에이즈만큼 편견이 심한 질병도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성을 매개로 한 질병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유독 에이즈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사실 혐오가 가장 쉬우니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교육하고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에게 죄를 더 씌우는 방식으로 이 에이즈라는 병 자체를 덮어버리고 싶지 않았나.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사회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면서요? 네, 유엔에이즈라고 해서 유엔에서 에이즈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 정도가 자신이 감염되는 걸 모르고 산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을지 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 갖게 되기도 누구라도 하고요. 보건소에 가시면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치료가 필요하다면 등록을 해야 하지만 가까운 보건소에 또 연인과 가족과 함께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검사 받는 것도 좀 사실은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네. 거기다가 치료, 뭐 약도 좋아지고 이렇다고는 하지만 병원 치료 뭐 여전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공문을 보낸 답변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으로 에이즈는 더 이상 전염성 질환이라고 볼 수 없다. 관리받고 있는 환자에서는 라는 답변도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료인 사이에서도 그 에이즈라는 편견과 공포가 굉장히 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병원들에서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에이즈 환자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HIV 감염 이죠. 치료를 거부해서 사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네. 병원에서 거부해서. 네네. 주변 환자 이렇게 그 항의한다라는 핑계도 있지만 의료인 자체의 무지와 공포가 가장 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에이즈에 대한 왜곡된 시선, 차별, 뭐 개선해야 될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차별과 혐오를 하는데 어떤 근거도 합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혐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혐오가 실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실제 우리 사회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어떤 정말 각성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동성애와 에이즈가 아니라 혐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4월 7일에 있는 저희 전주 퀴어문화 축제에서도 혐오가 아닌 사랑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즈만큼 편견이 심한 질병도 없다. 그 원인 중에는 혐오가 가장 쉬웠기 때문이 아닐까. 네. 이런 말씀이 귀에 남네요. 소수의견 언니들의 병원놀이 박슬기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